안녕하세요. 드림성모학과 허영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시력 교정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레지던트하고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런 시력교정 수술이 그때는 보편화되지도 않았고 그런 때라 배우지는 않았고요. 이제 수술을 하면서 궁금해서 뭐 이런저런 책에서도 보고 다른 어떤 데서도 듣기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긴 했는데요. 요즘은 쉽게 이제 시력 교정하면 뭐 각막을 깎아서 하는 수술이다. 라식도 있고 라섹도 있고 그러면 뭘로 깎냐? 레이저로 깎아서 각막을 깎으면 시력이 좋아진다. 뭐 그렇게 그냥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처음 이제 그런 게 없이 안경 렌즈밖에 없었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런 거 없이도 잘 볼 수 있을까? 이제 안과 의사나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각막의 모양을 변화시키면 시력이 좋아진다. 그거를 처음 알아낸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죠. 지금은 뭐 삼성, 아이폰 다 막 여러 가지 핸드폰들이 나오지만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천재적인 사람이듯이 1948년 처음으로 이제 했다고는 나오는데 스페인의 그 호세 바라커라는 의사가 각막을 자르는 그런 미세 각막 절개 기계를 만들어서 각막을 얇게 자른 거죠. 이 사람 시력은 어느 정도니까 가운데를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두께로 자르면 시력이 나오겠다 손으로 계산해서 얼른 잘라 가지고 또 열심히 들고 와서 다시 붙여주고 그렇게 한 게 이래요. 그게 미세각막 절개술? 그 이후로 이제 그 수동식을 또 자동식으로 이제 절개하는 기계도 만들고 통으로 떨어뜨려서 잘라가지고 이제 들고 가서 하던 거를 얼리지 않고 자르는 것도 개발하고 완전히 각막을 떼내던 거를 또 일부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지금 라식 절편처럼 그래서 자르고 다시 붙여주는 뭐 그런 것까지 나중에는 계속 발전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스페인에 있다가 한 53년 그때쯤에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큰 안과 병원을 하면서 환자들 보면서 그런 수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하는 그런 수술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죠. 되게 천재적인 의사인 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험하고 결과가 잘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한 0.1도 못 보는 막 그런 사람이 한 그냥 0.1에서 한 0.5 사이 그냥 희미하게 보이면 와 그때는 이제 그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각막을 변형시키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거는 알았는데 1980년대 그때쯤에 이제 이미 엑시머 레이저라는 게 뭐 안과를 위해서 개발된 건 아니겠지만 미국의 뭐 스토켈이라는 의사 그리고 그리스의 펠리카리스 이태리의 브라토 이런 의사들이 레이저로 각막을 깎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이제 동물의 각막도 깎아보고 이제 그런 실험을 했죠. 근데 레이저로 깎으면 우리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시력을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교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눈을 벌리고 바로 레이저를 쏘면 그 모양대로 깎으면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눈이나 우리 몸은 전부 상피 조직이 있고 우리 각막에도 상피 조직이 있으니까 그냥 깎으면 2, 3일 지나서 상피 아물면 다시 원래대로 가거나 뭐 이상하게 변할 테니까 상피를 제외한 그 밑에 실질이라는 조직을 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상피를 다시 자라거나 뭐 그렇게 해야 영구적으로 그 모양이 유지되면서 시력이 되니까 1989년 그때쯤에 미국의 맥도넬이라는 의사가 사람한테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칼로 벗겨낸 거죠. 그게 PRK가 된 거죠. 칼로 벗겨내고 레이저하고 아물리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처음 하니까 이제 결과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그 PRK가 제가 레지던트 할 때 90년대 처음에 제가 레지던트 하던 병원에 대학병원에서 처음 도입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씩 했어요. 그리고 여기 백내장 수술하고 하듯이 안대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와서 떼서 보고 아물었나 확인하고 뭐 그래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해서 이쪽 눈 보일만 하면 반대편을 해주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게 이제 PRK의 시작이고 얘기했던 그 바라카라는 의사가 미세각막 절개를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러면 절편을 자른 거니까 그 자른 거랑 레이저로 PRK 한 거를 합쳐가지고 절편 잘라서 들어 올리고 레이저로 깎고 덮어주는 라식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아프지도 않고 회복도 빠르고 각막 혼탁이니 뭐 그런 PRK의 부작용도 훨씬 적고 거의 90년대에는 그냥 라식
방식이 엄청 한 거죠. 그래서 라식이 절편을 자르고 레이저를 하기 때문에 손상되는 깊이가 깊고 각막이 손상이 많아지니까 건조증도 심해지고, 그리고 각막도 약해져서 또 각막에 그런 심각한 부작용도 잘 생기고, 그리고 초창기에 미세각막 절삭기 그게 간혹 가다가 잘리다가 잘 안 잘리는 환자도 있고, 그게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다시 아물리고 라섹으로 하면 되지만 엄청나게 걱정도 많이 되고 힘든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라식의 단점이 또 있는 거죠. 이건 절편 자르니까 부작용이 많으니까 중간쯤 어딘가에 상피를 알코올 같은 약품으로 느슨하게만 딱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손상시키지 않고 싹 걷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모양대로 싹 걷어서 한쪽에 밀어놨다가 레이저를 하고 이렇게 펴서 입을 겠다가 피듯이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제 덮어주고, 렌즈 덮어주면 그 상피는 금방 젖혀놨다가 다시 덮어줬으니까 이게 살 거다. 그러면 최상이다. 라식같이 각막을 손상을 많이 시키지도 않고 라식처럼 다시 덮어서 사니까 금방 회복되고 부작용도 적고. 그래서 이제 그게 라섹이 된 거예요. 이게 1989년도에 그 이태리 카멜릴이라는 의사가 처음 했다고는 얘기하는데, 하여튼 PRK 나오고 라식 나오고 라섹이 오히려 나중에 나온 거죠. 특히나 레이저가 옛날보다는 지금이 엄청 좋아져 가지고 주변 조직에 대한 그 열 손실이나 뭐 그런 게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그때보다 또 같은 시력이면 깎느냐도 훨씬 줄어들고, 라섹의 단점인 아프고 다시 시력이 나빠지고 뭐 혼탁이 오고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 엠라섹이 생기고 각막 강화술도 생기고 렌즈도 좋은 걸로 끼워주고 뭐 자외선도 조심하고. 처음에 라식하고 라섹 할 때는 자외선 얘기 없었어요. 비타민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비타민 얘기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혼탁 환자가 거의 없는 거 보면, 그러니까 라섹이 또 발전해서 안정적이 된 거예요. 라섹이 아무래도 또 이제 아프고 회복도 늦고, 라식처럼 저편을 만들어서 속에서 하는데 겉에 상처는 안 내는데 좀 더 튼튼한 게 없나 해서 한 2008년 그때부터 이제 스마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일은 안에서만 잘라가지고 절편 완전히 라식처럼 들어올리지 않고 살짝 열어서 속안에 거만 뽑아내고 주저앉히니까 각막 절편 때문에 약해져서 생기는 부작용도 적고 건조증도 좀 적고 회복 속도 빠르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요즘 또 스마일 많이 하고, 스마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라섹하고, 스마일이건 라섹이건 안 되는 그런 너무 눈이 많이 나쁜 초고도 원시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렌즈 삽입술을 또 하는 거죠. 렌즈는 보면 한 1980년대부터 렌즈가 하기 시작했는데, 넣으면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워낙에 높으니까 백내장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넣다가 의사들이 못 넣고 하다가 좋아진 렌즈가 나오니까 2000년부터 거의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 ICL 렌즈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또 렌즈 삽입술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라식, 라섹, 스마일, 렌즈 삽입술, 그런 식으로 이제 눈에 맞는 것들을 적용해서 하다 보면 눈에 맞는 거를 찾기가 어렵지,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을 못하는 눈은 없다. 이야기 주머니. 글쎄요, 제가 그쪽으로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어차피 이런 시력 교정 수술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안과는 워낙에 최첨단의 기계들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계의 발달에 따라갈 수밖에는 없는 그런 한계는 또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력 교정 수술이 발달하고 막 지금처럼 정확해지고 좋은 시력 나오고 막 그러는 것도 다 레이저 기계가 발달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좋아진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개업해가지고 레이저 기계를 사서 이제 수술을 할 때는 한 3년, 5년 되면 새 기계가 나와요. 그러면 엄청 개선된 좋은 기계들이 나오니까 안 바꿀 수가 없죠. 그럼 레이저 기계 또 사. 몇 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 레이저 기계를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방식을 연구해서 좋은 기계들이 나오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 플라잉 스팟, 작은 점처럼 생긴 레이저를 수없이 많이 조사하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데까지 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엄청난 발전이 더 있기는 어려운 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뭐 라식, 라섹, 레이저는 약간의 그 업그레이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더 좋아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스마일 쪽에서는 수술은 좀 더 발전을 해서 스마일 레이저는 속도도 조금 더
뭐 빨라지고, 그리고 눈을 트래킹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중심을 맞춰서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안전하고 정확하고 그런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각막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막 자체에 질환이 있는 분들도 있고, 각막이 너무 얇은 사람도 있고, 각막을 너무 많이 깎아야 돼서 어려운 뭐 초고도근시 환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렌즈를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렌즈도 좀 더 발전을 해서 눈 모양이나 사이즈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된 렌즈들이 나오면 눈에 좀 더 맞게 부작용 적게 수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발전해서 더 나은 결과나 부작용 적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시력교정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미래에는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생각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 어떤 수술을 할지 되게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이 수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서 어떻게 생겼다 그런 거를 조금 알고 또 접근을 하면 그래도 좀 더 어떤 수술을 받을지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